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역사를 바꾼 전염병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 함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는 수많은 병들과 싸우며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쓴 채 단절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4세기 유럽을 뒤흔든 패스트나 19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콜레라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었지만 결국 인간이 최초로 박멸에 성공한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이자 역사를 바꾼 전염병인 천연두이죠. 천연두는 두창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천연두는 감염자가 호흡 또는 기침을 통해 공기 중에 내뿜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데 대부분의 천연두가 3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심한 경우 100%까지도 올라가는 바이러스이다 보니 무기로도 사용하려 했던 바이러스이죠. 통제가 불가능해 하지 않았지만요. 거기다 천연두는 백신이 존재하긴커녕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16세기부터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죠. 천연두의 누적 사망자는 10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여러 번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바꾼 병하면 떠올리는 흑사병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낳은 병이기도 하죠. 과장 좀 보태서 만약 천연두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럽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발발했던 천연두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새로 확장하기 시작했죠. 인도, 중국 등으로 전래된 천연두는 주로 아동들을 감염시키며 감염자의 30% 정도를 죽였습니다.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했죠. 재밌는 사실은 천연두 덕분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스페인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정복 전쟁은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데 동원된 서구 국가들의 병력은 기껏해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의 소규모였죠. 하지만 소규모의 침략군으로도 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훨씬 많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진 말과 금속 무기, 화약 무기 같은 군사력의 우위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었죠. 원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유럽과는 달리 소돼지, 말량, 염소 같은 가축들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들로부터 옮기는 전염병들인 콜레라와 페스트, 천연두 등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고립된 환경에서 깨끗하게 살아온 데다 목욕을 즐겨했기 때문에 위생적이었죠. 반면 같은 시대의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고 유럽인들은 목욕을 하면 페스트에 걸린다고 믿기까지 했기 때문에 목욕을 잘 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머나먼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는 동안 유럽인들은 줄곧 좁은 배 안에 틀어박혀 제대로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보다 훨씬 지저분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위생의 차이는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종 병원균에 노출되었던 서구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원주민들 사이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앞서 언급했듯 원주민들은 가축도 키우지 않았고 비교적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오히려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과 접촉을 할 때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어나가고 말았죠. 그 중에서도 천연두는 가장 많은 원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을 바꾼 전염병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 전쟁 당시에도 아즈텍과 잉카는 스페인인들을 통해서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당시 코르테스가 이끌던 스페인 군대는 아즈텍 황제인 몬테수마의 초청을 받아서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군대는 몬테수마를 인질로 잡고 아즈텍의 금은보화를 약탈하더니 축제를 벌이던 아즈텍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죠. 분노한 아즈텍인들은 봉기를 일으켜 스페인 군대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몬테수마까지 죽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궁전에 숨어서 아즈텍인들에게 맞서 싸웠으나 수가 부족한 데다 식량까지 바닥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다가 운하에 빠져 500여 명의 군사들이 죽었죠. 이를 신대륙 역사에서는 슬픈 밤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아즈텍인들이 승리한 것 같죠.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무렵 테노치티틀란에서는 스페인인들에게 옮겨온 천연두가 아즈텍인들에게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망자와 환자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광경을 본 스페인 가톨릭 수도사는 아즈텍 인구의 반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치 빈대가 불에 타 죽듯이 몰살당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아즈텍은 스페인인들에게서 옮은 천연두로 인해 사회 조직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침입해온 스페인인들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즈텍처럼 잉카 제국 역시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잉카 인구의 약 절반이 천연
천연두로 죽었고 황제인 와이나 카파과 그의 아들도 천연두에 걸려 죽고 말았죠. 16세기 말 잉카의 귀족인 파차쿠티 얌키는 얼굴에 붉은 딱지가 생기는 천연두가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복자이자 역사가인 시에사 데레오는 천연두가 잉카 제국을 휩쓸었고 농장에서 일할 원주민 일꾼들이 다 죽어서 경작지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잉카의 원주민들은 그만큼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1699년 독일인 선교사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쉽게 죽어갔다. 마치 스페인인들의 모습과 냄새가 원주민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또한 천연두에 감염되어 잉카의 황제가 죽자 두 아들인 와스카르와 아타우알파는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 내전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연두로 인해 잉카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 제도도 붕괴하고 내전까지 겪으면서 스페인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죠. 16세기부터는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 원주민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북미 지역 원주민들 역시 천연두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오기 전부터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천연두를 퍼뜨렸죠. 갑자기 너무나 많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자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쌓이는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 마을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마을을 버리고 이웃 부족들에게 갔죠. 문제는 이렇게 달아난 원주민들도 전염병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접촉을 한 이웃 원주민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차례차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사추세츠 해안의 식민지 지역 지도자인 영국인 존 위스롭은 역병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1634년에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신이 원주민들을 내쫓았다. 480km 이내 원주민 지역 대부분이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원주민들 역시 신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유럽인들로부터 받은 위스키와 럼 같은 도수가 높은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보다 유럽인들의 종교가 더 강하다고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견디다 못해 정신이 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1840년 조지 캐틀린의 조사에 따르면 백인과 접촉 이전 북미 원주민의 인구는 14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접촉 이후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1880년에 살아남은 원주민들의 수는 25만이니 이는 98%가 죽었다는 말이죠.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계속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자신들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의적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하여 죽이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연두 다미오 사건이죠. 1763년 5월 오타와족 주장인 폰티악은 다른 북미 원주민 부족들과 손을 잡고 영국군에 맞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영국군 사령관인 제프리 아머스트는 영국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원주민들을 제압할 한 가지 계략을 떠올렸죠. 제프리는 부하 장교들에게 천연두 환자들의 콧물과 침이 묻은 담요를 원주민들에게 보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망할 야만인 놈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연두 병균에 오염된 담요는 원주민들에게 선물이라고 보내줬고 이윽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천연두에 감염되어 죽고 말았죠. 18세기에 벌어진 세균전을 세계사에서는 폰티악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현미경으로 천연두 병균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이었으나 제프리 아머스트는 천연두 환자의 분비물과 체액이 묻은 담요가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며 똑같이 천연두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계산하고서 일부러 세균전을 일으킨 것이었죠. 18세기 중반 이후 천연두는 호주와 여러 작은 섬들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지역의 주요 풍토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유럽의 경우 천연두는 18세기까지 주요 사망 원인이었고 매년 40만 명의 유럽인이 천연두로 죽어나갔죠. 18세기 후기가 되면서 중국과 영국 및 영국의 북미 식민지들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인두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부유층 사이에서는 천연두 영향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인두법이란 피부에 상처를 낸 뒤 그곳에 천연두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 등을 문지르거나 코 등으로 흡입해서 후천 면역을 획득하는 일종의 접종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천연두 감염자 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천연두를 근절시킨 건 백신이었죠. 1796년 잉글랜드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입증했고 1800년에는 제너의 친구이자 동료 의사인 존 클린시가 뉴펀들랜드주 트리티니에 백신을 들고 상륙함으로써 아메리카 대륙에 백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중반이 되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천연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1914년이 되어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천연두 발생은 이전에 비하면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뿌리를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초에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의 천연두 감염자가 발생했고 1972년에는 유럽 최후의 천연두 유행 유고슬라비아 천연두 유행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나 전
전 세계 근대화가 진행되고 백신 접종이 퍼져나가면서 1975년 말 천연두가 남아있는 곳은 소말리아 반도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반도는 도로가 거의 없고 내전과 기근, 난민들이 많아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취약한 상태였죠. 사실상 소말리아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천연두의 둥지였습니다. 소말리아도 1977년 초중반부터 호주의 미생물학자 프랭크 페너의 주도하에 접종작전이 실시되면서 천연두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1979년 12월 9일 저명한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위원단이 여러 국가에서 철저한 확인 작업을 한 결과 천연두는 공식적으로 박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마침내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총회는 천연두의 박멸을 선언하였죠. 만약 천연두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짧은 시일 내에 수많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의해 죽어나가지 않았더라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는 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역사를 바꾼 전염병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